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전업주부가 이혼하러 올 때 제일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기를 이제 몸만 나가라 사건. 그쵸, 뭐 몸만 나가라 사건. 몸만 나가라 사건 이렇게 보는데, 이미 모아놓은 재산, 부동산도 예금 채권이나 전부 다 남편 명의로 있고, 돈도 남편이 잘 벌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아내한테 이혼을 하면서, 아내 너는 몸만 나가라 이거지. 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재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소액만 지급할 테니까, 요것만 받고 나가던가 아니면 이것도 받지 말고 나가던가 이런 그쵸. 식의 주장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남편이 부동산이 20억이 넘게 있으셨어요. 20억이 넘게 있으셨는데 자기 아내한테 2억만 줄 테니까 이것만 받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사실관계를 들어봤는데 어머니께서도 재혼이고 배우자 남편도 재혼이었죠. 이제 둘 다 이제 나이가 꽤 드셨는데 10년 넘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셨어요. 헌신하셨고 남편에게는 우리 의뢰인 어머니 말고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자식 둘 다 이제 성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시고 하니까 재산을 정리를 하고 싶으셨겠죠. 자녀들도 자기 재산을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뭐 물어보지 못해도 아마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주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주고 싶으니까 재혼해서 10년 동안 자기를 뒷바라지한 우리 의뢰인이죠. 그분한테는 2억 줄 테니까 이것만 받고 나가라.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성격 차이나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성격 차이나 뭐 외도나 폭행 이런 것보다는 원흉이 싫은 거 그게 가장 컸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 가압류도 법리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상대방이 아까 이제 잘 설명하셨듯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몸만 나가라 2억을 줄 테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이혼을 통보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부부 합산 재산이 남편 소유의 그 부동산만 20억이니까 현금이나 예금 채권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뭐 30억 정도 됐거든요. 30억 중에 2억 주고 나가라는 거는 뭐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쫓아낸 거나 다름없었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고 뭐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은 그 부동산부터 가압류하는 거. 나중에 이제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온 그 판결표들 쪽 이쪽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가압류부터 시급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사전에 뭐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평소에 폭행을 당하시고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혼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에 과연 그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던 사건인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걸 좀 주력을 두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어느 날 거의 몸만 쫓겨나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남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서는 금탁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 네가 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내가 권한을 줄 테니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데 현금 공탁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좀 법원에서 설득하는데 주력을 했고 결국에는 전액 보증보험 증권으로서 네.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압류에서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속성이에요. 신속성. 가압류 재판은 본안 이혼 재판하고 별개의 재판인데 본안에서 아무리 승소를 해도 재산 50%인 10억을 받아가라고 판결이 나도 만약에 그 재판하는 동안 남편이 부동산을 판다거나 팔아서 현금화해서 숨겨버린다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담보대출을 끝까지 받아서 그 현금 받은 거 숨겨버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찾을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현금을. 없습니다. 나중에 판결문이 있지만 10억을 받으라는 게 있지만 강제 집행을 들어가봤자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은닉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신속하게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소송 시작하자마자 가압류를 신속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또 가압류를 하면서 의뢰인이 당면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담보 제공. 소송은 증명으로 이제 증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압류는 좀 상대적으로 완화된 소명만 하면 되거든요. 가압류를 던지면 소송만큼은 깊게 안 하고 가압류를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렇죠. 가압류 당한 사람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지. 난 그렇죠, 줄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전 줄 돈이 아닌데 가압류하면 어떡하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 하는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라 그렇죠. 하는데 담보가 엄청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현금 담보 이런 거 나오면 전업 쪽으로는 답이 없죠. 무슨 그렇죠. 돈이 어디 있어서 현금 맞습니다. 담보 몇 천만 원, 몇 억 어디서 구해와요. 없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이라고 대체하는 증권이 있는데 그걸로 대체해서 이분이 받으셨죠. 그래서 결론은 담보도 돈도 안 쓰고 받아냈다 이거죠. 거의 뭐 경제적 부담 없이 20억이나 되는 네. 부동산을 묶어놨으니까 세 번째 논점은 가압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은 해야 된다. 가압류의 성격상 급하게 신속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명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잘 박았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도 좀 굉장히 의외였긴 했는데 네. 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좀 잘 정리한 게 그렇죠. 재판장님을 좀 이렇게 흔들지 않았나. 혼인 파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그런 내적인 속사정 그런 걸 잘 정리하면 결국에는 재판장님들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정말 좋은 사건이었습니다.